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 네,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이 5월 10일 오전입니다. 네. 예, 방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통수권 받았다고 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을 받는 일이더라고요. 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보면 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은 어제 밤에 잠을 잘 주무셨을까요? 피곤해서 잤겠죠. 저분은 되게 누구죠? 편하지 않았겠죠. 네. 자, 혹시 저 YG가 원했던 대통령이 된 건가요? 아, 저는 사실 이분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표는 사실 이분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무난히 당선이 되실 것 같아서 뭐 미래를 알겠어요. 위해서 다른 분에게. 네, 네. 사실 그 광화문에서 수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의 바람이 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투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5년이 더 중요할 텐데요. 오늘 선정한 책 아주 공교롭다 그럴까요? 역설적이죠. 왜 이 책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간신. 간신. 부제가 그들은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가. 네. 약간 공교로워요.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때인데 제목은 간신이고 그들은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가. 아, 저희가 반면 교사로 삼자 뭐 이런 삼자, 뜻이겠죠. 새로운 뭐. 대통령을 절대 디스하자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 네. 지난 정부 때 하도 벌써 지난 정부네요. 지난 정부 때 하도 입에 담지도 못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복기를 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 그리고 또 책걸상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역사책이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네. 네네. 자, 지금 계속해서 어디선가 저희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숨소리가 약간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빨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간신의 저자 역사학자 오학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학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사실 이 책은 그 오학령 교수님 혼자 쓰신 책은 아니고요. 역사학자인 오학령 전주대학교 교수님과 인권운동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대화 형식으로 이 역사 속의 간신의 모습을 살펴본 책이에요. 네. 그 뭐 체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네네.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학령 교수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 사학과죠? 네, 사학과입니다. 네. 근데 지방의 사학과들이 지금 역사학과 문패를 달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바뀌는데 그래서 바꾸지 말자. 그랬더니 안 바꾸면 너네 거 없애버린다. 뭐 학교에서 얘기를 해서 문화자도 붙이고 콘텐츠도 붙이고. 근데 저는 나쁘지 않은 시도인 것 같아요.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예. 왜 역사학과가 아니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학생 입장에서는 역사학과 나와서 꼭 역사학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역사학과의 소양이나 교양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름이니까 네. 과 이름에 저는 예.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자, 원래 한국사가 전공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졸업하셨고 지곡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저자 소개가 있는데 지곡서당은 뭐 하는 데입니까? 청명 임창순 선생님께서 사제를 털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요즘에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만 예전에 역사나 고전을 공부하려면 한문이 필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가리킬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1960년대부터 말하자면 사숙 학교를 여셨어요. 당신이 학생들 장학금 줘가면서 3년씩 해서 이제 내보냈죠. 그랬던 것이 이제 벌써 몇십 년 됐나요?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겁니까? 그럼? 자격은 그때는 대학교를 졸업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분야의 역사 철학 이쪽에서 공부할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원. 오 교수님은 였죠. 그러면 그 서당에 몇 년도쯤에 다니신 거죠? 제가 89년인가에 들어가서 92년인가 3년. 풀타임이에요? 네, 가서 기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학을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역사학을 공부하셨는데 예. 사료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한문 공부가 좀 더 깊이 있는 기초가. 한문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이 지곡서당이라는 곳으로 3년간 유학을 가신 유학을 거군요. 간 거죠. 학비 같은 건 없어요? 거기서 용돈을 주셨어요. 선생님이. 숙식 제공하고 예, 공부도 숙식, 가르쳐주고 네, 방 하나씩 주시고 용돈도 가르쳐주고 주고요? 용돈 주시고. 아직도 그랬어요. 있어요 이게? 근데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한림대에서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뭐 사람들 마음이 변하는지 세태가 변했는지 한림대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낙원동에서 선생님이 만든 재단에서 동문들이 이제 십시일반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수준의 그 지원을 학생들한테 하면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지금은 좀 어려운 형편이죠. 저도 지곡서당에서 공부하셨던 걸 알았는데 아예 3년간 기숙학원 들어가셔가지고 예, 공부를 하시는 거 몰랐어요. 네, 그냥 들어가서 일종의 그 사립 대학원 예, 비슷한 그런 거군요. 거죠. 네. 태동고전 연구소가 이제 뭐 정식 명칭이었었고 보통 이제 거기가 지둔리 네. 그래가지고 지곡서당 이렇게 불렀죠. 우리 쪽에서. 그래서 오학년 교수님께서 이제 본인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시기에는 좀 민망하실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선 중기를 전공하고 있는 역사학자 중에서 오학년 선생님의 한문 실력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탑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을 안 봐봐서 모르겠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한글로 쓰신 책 뭐 여러 권 쓰셨지만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문 번역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원 자료들을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문을 번역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시대에 이렇게 한국인이 네. 한자로 써놓은 거를 우리 현대어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의 문헌을 바꾸는 건가요? 중국책 역사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통 같은 경우 사통을 제가 한 20년 걸쳐서 번역을 했었는데 이건 중국책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역사 사자에 통할 통자 써가지고 우리 왜 무슨 통론 뭐 개론 쓸 때 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그런 책인데 그건 이제 중국책이고 조선시대 거 같은 경우 이제 문집이나 신문 기록 같은 거 이런 것들 갑자기 했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5세기 문헌이면 예. 한국에서 한국인 학자들이 한자로 써놓은 글하고 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하고 예. 같은 거예요? 번역할 때는? 이게 언어가 벽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갖는 공통성 때문에 그래서 왜 사신 가면 필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조금 말로는 안 있으니까. 돼도 이 저기는 되는 거죠. 글로 거의 쓰면. 벽이 없다고요? 예, 거의 벽이 없고 그럼 그때 옛날 사람들은 그냥 중국책 가져다가 그냥 그냥 읽었죠. 보면 되는 거군요. 야, 그러니까 그건 좋았겠다. 그 일본도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가라타니 고진이 그랬나요? 그 동아시아 3국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평화의 물질적 조건 그 중에 하나로 이 한자를 들었어요. 지금은 벽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했죠.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네. 한자 문화권이었군요. 최소한 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럼 지금 그렇죠. 남의 글자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요즘 나온 중국 책은 글자 가체가 달라져서 글자체만 다른 게 아니라 문장 구조 자체가 백화문이 달라져서 그건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중국 책은 번역하실 수 없지만 요즘 거는 또 배워서 요즘 중국어로 한 것도 그것도 가능하세요? 근데 번역한 책이 제가 한 몇 권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게요. 기양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그 당나라 때 그 역사 개론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통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고요. 또 그 율곡이 그 왕들을 상대로 이제 경연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세미나를 했죠. 당시의 기록들을 이제 율곡의 경연일기라는 걸로 번역을 하셨고 또 문곡집이라는 책도 번역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그 저자 소개는 안 나오는데 그 죄인을 신문을 하잖아요. 추국한다 그러죠. 그 추국한 기록들이 조선시대에는 다 남아있다 그래요. 요즘 반역 사건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 그걸 또 이렇게 몇 분이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쭉 지금 다 번역을 해서 내놓으실 계획을 지금 하고 내놨습니다. 내놓으셨어요? 90권이라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90권. 네, 저희가 10년 걸쳐서 했습니다. 그 90권의 어떤 신문 기록, 그 당시 사법부의 재판 수사 기록 이런 건가요? 우리 알고 있는 의금부나
이런 막 추국이라 그래가지고 왜 영화 보면 인두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 고문하고 그러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추국청이라고 하는 곳의 일부의 모습이거든요. 영화 보면 그 좀 과장해서 보여주는 그 기록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이전 거는 다 불탔습니다. 다 탔고 있긴 했었는데 불탄 거군요. 그것이 남아 있는 거를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달라붙어서 한 10년 넘게 번역해서 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상사연구소 국가기록원에 재직한 바 있으시고요. 현재 동아시아 기록위원회 이사 및 인권연대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선의 힘, 기록한다는 것, 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 밀양 인디언 역사가 말할 때, 유성룡인가 정철인가, 호모 히스토리쿠스 등등등 다 못 읽었는데요. 여러 번의 저서를 쓰셨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등장을 해야 될 때인데 책걸상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JYP한테 그 호모 히스토리쿠스라는 책으로 한번 방송을 하는 게 해보자. 어떻겠냐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책걸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른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저자 인터뷰를 했을 때 공교롭게도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오학년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그 호모 히스토리쿠스라는 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텀이 짧아가지고 다시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냐. 그래서 새 책 나오기를 새 책이 기다리신 거죠? 나오면 이제 하자. 근데 또 마침 이 간신이라는 새 책이 나와서 호모 히스토리쿠스 요 말은 만드신 말인가요? 예, 만든 말이죠. 라틴어. 역사를 공부하는 인간 뭐 이런 뜻입니까? 그냥 역사 자체로서의 인간 뭐 이런 것으로 쓴 역사로서의 인간.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호모 히스토리쿠스.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역사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같은 책을 이제 필수 교양으로 읽잖아요. 근데 저는 이 호모 히스토리쿠스라는 책이 있어서 굳이 역사란 무엇인가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 호모 히스토리쿠스를 읽는 게 오히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혹시 정도입니다. 그 수많은 고맙습니다. 저서 중에 호모 히스토리쿠스에 대한 애착 이런 게 가장 큽니까? 사실 그 뭐 비슷합니다. 저기 자기가 쓴 책은 다 이게 애정이 가고 그러는데 유니크하게 그 호모 히스토리쿠스한테 갖는 거는 대학에서 제가 한 벌써 꽤 오랫동안 역사 개론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하는 과목이에요. 제가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뭐 그런 그렇죠, 수업이죠. 그렇죠. 예. 역사란 무엇인가죠? 네, 그런 역사란 거죠. 무엇인가요? 왜 공부해야 하는가 네. 뭐 이런 계열. 네. 네. 그걸 맡았는데 제가 원래 계획에는 70살 되면 역사 개론서를 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책을 낸 개막원에서 이민재 편집장이 지금 단계에서 젊은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할 때 입문서 정도를 한번 먼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도 그럼 거기다 그걸 써놓고 그 다음에 계속 붙여가면 개정을 해나가면 되니까 호모 히스토리쿠스를 썼는데 윤곽은 거의 들어가 있죠. 윤곽은 들어가 있고 이제 사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더 붙일 건 있죠. 요 간신이라는 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하고 두 분이 공저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오씨인데 무슨 친인척?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네. 듣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연의 피 한 일치? 방울 안 섞였고요. 근데 또 일도 또 가끔씩 같이 하시니까 네. 더 막 그렇게 지금 두 분의 소개를 쭉 보다 보면 인권연대라는 말만 겹치는데 예, 이건 일종의 NGO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 안 받고 기업 지원도 안 받고 순전히 그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근데 이 간신이라는 책을 두 분이서 기획해가지고 뭐 대화 형식으로 해보기로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아무래도 계기가 이번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 사건이죠. 사실은 이 책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냈던 책입니다. 왜 그랬냐면 한 10년 전쯤부터 이 자료를 모았는데 요즘엔 간신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엔 소인 뭐 이런 거 쓰지 아시죠? 군자, 소인 뭐 이런 거. 네네. 소인이 더 넓은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넓은 넓은 개념이죠.
소인들 중에 특출난 인간들이 간신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아니 저 YG나 JYP나 우리 다 소인이라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우리들 중에 좀 더 소인인데 특출나면은 이제 간신이 우리 되는 보고 거죠. 간신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소인 배자가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점점 소인 이제, 배. 소인배. 무리를 짓거나 이런 보통 사람들은 다 뭐 저도 소인이고 그래, 우리가 소인이지만 소인배는 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죠. 네. 소인이야 그러면 그렇지 뭐라 하는데 네. 소인 배지 그러면 왠지 아니라고 말하고 네. 싶은. 네. 근데 그 이제 소인 배 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제가 어디 강의를 하거나 뭐 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소인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바보로 한다.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른바 군자 그다음에 선한 사람들도 훨씬 똑똑합니다. 그리고 집요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소인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짓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려면 오히려 소인의 행태에 주목해야 된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안 그렇게 살거든요, 되게. 그래가지고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짐작도 안 가고 저들의 행동이. 근데 실제로 이번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죄송스럽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진작에 쓰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뭐 우리 역사 쪽에서 맨날 얘기하지만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뭐 황혼이 돼야 난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사실은 뒷북친 거거든요. 이 책이 좀 먼저 터지고 냈어야 난 다음에 되는 나온 건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죠. 굉장히 많이 수집을 예. 해놓으셨던 건데 책으로 게으름 묶어내지를 부리다가. 못했던군요. 게으름 부리다가 이제 물론 뭐 그때 나왔다고 그래서 뭐 저기 다른 영향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집필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좀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급하게 이렇게 근데 당연히 근데 자료가 있었으니까 네. 이 더 늦추면 죄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죠. 자, 이 책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대화라기보다는 오학영 교수님이 쭉 강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이 오창익 국장님이 좀 거드는. 네, 맞습니다. 네. 사회 양념을 좀 치는. 사회도 원래 이제 이게 팟캐스트 처음에 하면서 구상을 했던 거라 사회자 개념이 들어갔는데 네. 실제로는 그뿐만 아니라 이 현대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인권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네. 얘기하는 데는 상당히 정확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같이 그걸 말하자면 그 조화를 시켜보려고. 그 텍스트 분량만 놓고 보면 오학림 교수님 말씀이 한 3분의 2 이상 네, 이상이고 되는 것 같은데 예. 오창익 이 국장님이 그러니까 오 교수님이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우리 오 국장님은 또 그걸 받아서 요즘 네, 얘기에 그렇게 빗대어서 좀 했죠. 말씀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훨씬 2배 이상 많이 썼는데 왜 저자 이름 순서는 오창익 오학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억울하시겠네요. 뭐 저기 젊은 사람이 앞에 서는 것도 괜찮죠. 오창익 국장님이 약간 연배가 더 어리신가요? 생긴 걸 보면 비슷한데 이 저기 나이로는 한 10살 저보다 적습니다. 10살 차이나 나요? 네. 동안이라고 저 지금 자랑하신 거군요. 아니 뭐 그쯤 된다 이건. 그러니까 저는 그 오학영 선생님 책의 팬으로서 이 책에는 처음에 약간 아쉬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저는 이제 그 오학영 교수님이 내신 책 중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호모 히스토리쿠스도 좋아하지만은 뭐 조선의 힘이라던가 아니면 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이라던가 유성룡인가 정철인가 뭐 이런 책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이 정말 맛깔스러우세요.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학영 교수님께서 그냥 본인의 글로 이렇게 쭉 쓰셨으면 그 글을 읽는 재미도 굉장히 재미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까 JYP가 잘 정리를 해준 것처럼 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오창익 선생님께서 굉장히 베테랑 인권 운동가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인권 사건들도 많이 다루셨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간신들을 둘러싼 역사적인 사례를 현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코멘트를 해준 부분이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역사가 그냥 이렇게 막 좀 박제화된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랑 호흡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끔 해놓은 장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리고 한 챕터에 서너 명의 간신
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몇 명이죠? 22개의 소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요 6개의 챕터는 뭐 주제별 분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뭐 예전에도 육간신은 그래가지고 6분류로 나눴는데 우리가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겹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 말주변 좋은 놈이 지휘속도 챙기고 뭐 이렇게 겹치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구도 자체가 그 대학을 풀어 쓴 대학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도 보면 4 내지 5 종류의 간신들을 이렇게 범주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원용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짜본 거죠. 근데 겹치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간신은 보통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서문에다가 정리해 놓은 게 뭐였었냐면 간신의 조건을 제가 이렇게 하나 간신의 조건. 예, 기본 조건, 필수 조건, 실천 강령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JYP님이나 이 강양구 기자님이 부분적으로만 기본 조건에 합당할 것 같아요. 기본 조건이 뭐냐면 아주 똑똑해야 됩니다. 일단 안 되고요. 일단 안 되군요. 치밀하고 집요해야 돼요. 그 둘 다 안 그것도 아닌 것 되고요. 같아요.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죠. 네.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이거 네. 아무나 저기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하고 치밀하고 집요한 거. 아니 아주 똑똑하고 아주예요, 아주. 그러니까 치밀하고 집요한데 아주 아주. 똑똑해야 돼. 셋 다 일단 안 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필수 필수 조건이 조건. 있어요. 네. 이거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면 안 되는 것처럼 간신은 항상 사리사욕을 추구하는데 이게 절대 사리사욕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리사욕이 매우 많아야 할 뿐더러 그것이 사리사욕이라는 처럼 안 보여야 거를 됩니다. 숨길 수 있는 재주까지 있어야 돼요. 네. 사익을 추구하되 사람들은 공익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예. 거군요. 쉽게 한번 해보실래요? 잘 안 될 거예요. 뭐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 요즘 여의도 같은 데 가면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렇게 안 보여야 돼요. 우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천 강령은 우선 축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사롭게 재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만들고 축제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게 파당을 이뤄야 돼요. 그렇죠.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거짓말을 해도 전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남이 알아채지 않아야 되고요. 네. 거침없이 남을 모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윗사람한테 아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랫사람들한테는 협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아첨. 근데 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축제, 파당, 거짓말, 모함, 아첨, 협박 이렇게 6가지 6가지의 실천 강령이 있군요. 강령이 있습니다. 잘 지키면은 됩니다. 그럼 간신이 될 수 간신이 있군요. 될 수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씩 저를 이입을 해봤어요. 축제는 저는 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고, 뭐 거짓말은 제가 가끔 하는 것 같고, 가끔 해서는 안 되죠. 네 가끔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안 돼요. 저는 파당, 슬프죠. 네 파당은 아첨 이런 거 좀 힘들 것 같고, 협박도 좀 생리는 안 맞고, 모함은 좀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알죠. 근데 몰라야 되는데. 네, JYP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웃고만 웃기만 있는데. 하고 다 그러 아니 저는 웃기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거는 뭐 글쎄요. 저도 저는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박 가능합니까? 이 협박 받는 사람이 협박으로 느껴야 협박이지. 그렇구나. 근데 JYP도 아첨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첨 해야 될 때 잘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축제 형편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짓말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 22명의 이제 간신인데 당연히 이제 역사 속의 실존 인물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 중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굉장히 있어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네. 저 같은 사람은 생전 처음 듣는 이름도 많이 네. 있고 네. 했는데 한국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인 거죠 주로. 그렇죠. 딴 나라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예. 네. 네. 한국인과 중국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생각 없이 했습니다. 우선 레벨을 한번 맞춰가지고 레벨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인원 중국이 많네요. 그러면 많죠.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가 스케일이 큰 사기꾼들이 간신들이 더 많았던 거죠. 오래 전부터 이 등장한 간신들이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땅도 넓고 나라도 여러 개 있고 자주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간신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시스템으로 얘기하자면 조선 시대는 사실은 간신이 등장하기 중기 넘어서는 어려운 시스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여기에도 상당 부분이 환관들이 말하자면 간신들이 많거든요. 우리 뭐 십상시 왜 처음에 그 박근혜 농단 났을 때도 김영호 선생님도 내시 이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일견 맞지만 사실은 부정확하다고 얘기를 드린 게 내시는 사실은 벼슬입니다. 그건 관직이고 왕이 뭐 사사로운 개인 생활을 옆에서 도와주는. 근데 중국엔 그랬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간신이 가까이 생기는 게 환관. 그다음에 왕비나 이 외척 세력, 이쪽에서 그다음에 종실, 친척 사이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세 부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정의 공적 정치 논의 과정에 개입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제 일부 나왔던 때가 연산군이나 광해군 때가 그랬는데 간신이 등장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발견되질 않습니다. 이게 좀 특수한 중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책걸상에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역사책을 여태까지 처음 읽으시고 이러면 안 되죠. 저희가 소개한 책이 뭐 한 30 몇 권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앞으로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네, 그래서 생각합니다. 간신의 오학년 교수님 모시고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분야도 많습니다. 간신 오학년 교수님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22케이스를 쭉 소개하셨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맛보기로 제일 유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니까 조고 진나라 때 조고란 사람을 워낙 유명하잖아요. 지록이마라고 그래가지고 사슴을 가리켜 가지고서 말이라고 부르게 만든 조고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거 맞아요? 네, 지록이마. 아니 처음 들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조고는 몰랐고요. 보다 지록이마는 보니까 아시죠? 지록이마가 무슨 이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 정도는 알았는데.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또 누구 얘기했습니까? 우리나라로 오면은 이첨이나 허균? 허균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첨 같은 인물이 있죠. 네, 그리고 한명회. 한명회도 있는데 한명회 있고 한명의 임사홍을 한 세트로 제가 했죠. 한명의 임사홍 같은 경우는 아마 사극을 통해서 이름을 온 국민이 아는 이름이죠. 더 유명한 이름 장희빈도 있어요. 장희제도 있고 쪽이 있었죠. 거긴 남매죠. 장희진, 장희빈, 장희제는 그런 인물들이 있고 저는 뭐 여불이 스케일이 컸어요. 예, 여불이도 있고 스케일이 컸죠. 발음이 약간 야불이 비슷하군요. 여불위. 신돈도 있죠. 신돈도 국정농단 때 많이 등장했던. 신돈도 들어가 있고. 그 고려 말의 그 신돈인 거죠. 지금. 자, 1부는 이 정도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2부에 가서 구체적인 간신 사례들 재밌는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좀 몰랐던 사실들도 많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홍길동전의 지은이가 허균. 좀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약간 뭐 시대의 이단아 뭐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그 저자에게 투사해가지고 또 허난설원의 동생이고 유명한 작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도 따지고 보면은 간신 부류에 들어갈 법한 사람이라고 오학년 교수님 평가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도 또 대중적으로 또 많이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게 광해군에 대해서 좀 약간 재평가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있고 교과서에서도 실제로 뭐 폭군이라고 했던 광해군은 사실은 뭐 역사의 희생양이고 실제로는 능력 있는 군주였다라는 식의 기술 같은 게 있는데 오학년 교수님은 이 책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게 사실 아니다.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2부에서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옛날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하는 교훈 같은 것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학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